마이크.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에 오늘 그 기자회견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10시에 예정했죠. 국회의장 개헌 관련 회견인데 막판에 좀 문구 수정을 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견은요. 국회의장께서 준비한 그 모두 발언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개헌 회견 관련된 질문을 약간명 받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다음 일정이 좀 빠듯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질문 기회를 좀 오늘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끝났어 이제. 한 1, 2분 뒤에 아마 국회의장께서 입장하실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의장께서 입장할 예정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기자회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회견문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젠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 세력이 큰 고통과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전문의 4.19 민주 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습니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10분 살려 지역균형 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합니다.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킵시다.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도 같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합니다. 개헌 우선순위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 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입니다.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입니다. 단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 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합니다. 네, 회견문 들으셨고요.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 다음 의장님께서 일정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제한된 인원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언론인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하고요.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신문 강용혁 기자. 네, 의장님, 작년, 재작년에도 개헌에 대한 초질관 의지를 잘 이해했고요. 말씀해주신 의견이 관철되려면 네. 대통령과 제 정당의 의견들이 합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은 개헌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해서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기자회견장에 오는 길에 그 사당은 국회 앞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좀 그걸 통해서 개헌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모으실 수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 등의 개혁에 관해서는 지금 국회가 한참 논의 중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논의를 모아가야 될 국회의장으로서 거기에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지는 과정을 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도 해가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검찰 개혁 또 필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사당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과 이제 교섭단체들 간의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잘 관리하고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만큼 그런 과정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유성희라고 하는데요. 그 개헌안이 발의가 돼도 의결되려면 200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설득하시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국민투표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각 제정당의 대표들, 원내대표들하고 논의를 해왔고 대개 지금 그 대부분의 정당은 이 안에 동의를 하고 이거 꼭 해야 되는 개헌이다 이런 의견을 밝혀줬고요. 또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의견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고 아마 그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이 개헌안은 저는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세요? 예, 저쪽에 있네. 마이크.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박유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어제 저륜 결의문을 냈는데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절연을 넘어서 당의 공식적인 그 비상계엄 반대 표명으로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현재 이 개헌의 정치적 걸림돌로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 당 내부 사정을 제가 다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으로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절윤인지 아닌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좀 더 논의가 있겠죠. 의원들의 의견이 한편 있고 또 당원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 그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지금 이 제가 제기하는 이 비상계엄의 핵심 더 이상 불법 계엄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국회에서 확실한 통제권을 갖자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거는 앞으로 어제 내놓은 그 성명과 관계에 대해서 보면 많이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내용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을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헌안이 아주 그 많은 이 정당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 강보영 기자. 네, 의장님 그 중앙일보 강보영 기자입니다. 아까 그 개헌 통과 가능성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여야가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공소취소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한다고 하고 이제 뭐 제기한다고 하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 이제 개헌 위해서 뭐 본회의 상황 좀 수습하실 뭐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보시는지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장 2년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지금 국회는 쉽게 여야 간의 갈등이 정리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잖아요.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좀 상당히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이런 갈등의 과정은 또 한편으로 겪어가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국민연금 모수개혁 그거 할 때 그때도 굉장히 갈등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해야 된다. 그 전에 그 합의가 안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들을 필요한 시기가 딱 되니까 그리고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여야도 정치적 갈등, 정쟁의 상황은 정쟁의 상황대로 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은 높은 것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국회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게 국민들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국회 안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이거는 그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거냐라고 하는 데서 이견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것과 함께 추진되어지는 이 개헌은 또 다른 트랙으로 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회의장은 어찌 되었든 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잘 이끌어내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대의 발전에 맞춰서 어느 것이 바른 방향인지를 판단하고 또 정리해가는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 개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다.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그 지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누구도 불법 비상계엄 그렇게 국회에 쳐들어와서 막고 또 국회의원 체포하고 하는 거 다시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언젠가 또 있을 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걸 완전히 차단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이 의지가 모여지게 되면 국회를 움직이게 되고 그런 속에서 그 의지를 받아서 국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빠듯한데 한 분만 질문 더 하시죠. 끝내겠습니다. 네. 네, 머니투데이 김인환입니다. 그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국민의힘 등 야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개헌안 중에 이것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개헌해야 한다. 하나 좀 꼽아주시면 어떤 그 세 개 얘기한 겁니다. 세 개. 아까 그 세 가지. 네. 그 전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시간도 짧고 그리고 요번 개헌만큼은 개헌의 문을 39년 동안 못한 거니까 개헌의 문을 열자고 하는 개헌이어서 합의할 수 있는 아주 엑기스들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만 딱 뽑아내 보자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 요 세 가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개헌특위를 만약에 구성해서 다른 걸 좀 더 합의할 수 있다면 그 합의한 내용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전체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39년 동안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헌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개헌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들도 드시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개헌 절차도 좀 더 쉽게 만들자고 하는 의견도 국민 안에서 많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딱 합의할 수 있는 또 국민의 동의가 가장 높은 그런 안들만 딱 정리해서 최소 개헌을 하자. 그렇게 해서 개헌의 문을 열자. 이게 이번 개헌의 취지입니다. 네, 질의응답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끝난 뒤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법 비상계엄은 더 이상 꿈도 못 꾸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11번 있었습니다. 11번 있었는데 한 번이 6.25 때 한 계엄이고요. 그거는 비상계엄을 했어야죠. 근데 나머지 10번의 계엄은 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그러려고 했던 계엄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에 이것만큼은 바로 잡자.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 점을 강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